오늘부터 제가 기초적인 소묘에 대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워낙 많아요. 뭐 소묘 하시는 분들 워낙 저보다 뛰어나고 하신 분들 많은데,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제가 가르치는 방식대로 또 하려고 합니다. 기초 소묘 이 채널은 미술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봐도 좋고, 취미로 전혀 미술을 해보시지 않은 그런 분들이 하셔도 좋고, 자, 남녀노소 다 비롯해서 누구나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뉴욕이에요. 한국은 안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연필을 사오라고 하면 이렇게 다 여기 이게 다 깎아놔요. 보면 우리 애들 그 연필 깎기 칼 있죠? 그런 거를 이렇게 다 깎아서 판매를 하고, 또 칼이 잘 없어요. 칼 구입하려면 물론 있긴 있어요. 마이클스에도 가면은 요런 칼 있는데, 이제 구입하시려면 그냥 뭐 한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 요런 거를 구입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칼, 지우개, 희고 네모나면서 조금 이렇게 말랑말랑한 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 이거를 안을 만져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구입해 오시면 좀 딱딱하고 뭐 애들 지우는 거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유명한 사이트에서 톰보 거를 제가 이제 주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자, 이 깍지. 근데 미국에서는 보니까 이 깍지 구하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마존에는 팔려나? 저는 아무튼 한국에서 구입해 온 거고, 이게 왜 필요하냐, 깍지를 왜 끼워서 쓰냐, 이게 연필 선을 쓸 때 이게 멀리 잡아야 형태나 이런 거 이 팔 동선이 커야 스케치할 때 이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깍지는 있으면 좋아요. 근데 뭐 작은 이런 스케치북에 하면은 굳이 필요는 없지만, 잘 보세요. 제가 손이 좀 안 이뻐가지고 제가 또 막 크게 뭐 꾸미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연필에 보면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번호. 이거 관심 안 갖고 보면 사실 잘 몰라요. 6B, 4B, 2B, B, HB, EH, 그죠? 이게 B가 있고 H, 보통 B랑 H로 나누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저희 글씨 쓸 때는 요거 한 HB 정도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숫자가 있는데 도대체 이 차이는 뭘까요? 예? 도대체 왜 이 연필에 그리고 저희 한국에서 입시하거나 뭐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연필이 바로 이 4B입니다. 4B. 저는 이 경상도 출신에다가 늦게임이 나가지고 사실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이 영어 할 때가 참 이 F 발음, coffee, 4B.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 경상도 발음에 영어까지 섞여가지고 뭐 에피소드 많지만, 제가 메인이 미술이라 연필은, 자, 쉽게 보시면 연필은 저희는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쉽게 한국에서는 흔하게 4B를 쓰죠. 4B.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6B가 있어요. 4B. 이게 또 너무 위인가? 괜찮겠죠. 자, 4B, 6B, 뭐 8B, 예를 들어서 이렇게 B 단위로 갑니다. B 단위.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내려가요. 뭐 2B, 그 다음에 조금 옆으로 와서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HB,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2H, 3H, H 쪽으로 막 갑니다. 그럼 이게 무슨 차이냐? 자, 쉽게 말하면 보통 우리 연필 쓸 때는 HB고, 한국에서는 대생이나 뭐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게 4B, 4B라고 하면 되고, B는 쉽게 말하면 블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랙은 뭐냐? 검다. 그죠? 블랙리스. 이게 검은 게 뭐냐면, 이 숫자가 높아지고 B다. 이러면 숫자가 높아질수록 연필이 진하게, 강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야? 잘 불어져요. 대신에 단단한 거는 아니에요. 좀 잘 불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 H는 하드니스. H로 가면 쉽게 말하면 딱딱하다, 하드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H로 갈수록 하드하다. 근데 이 점점점 딱딱해지고 더 연하게 나오겠죠? 잘 부러지지 않아요. 단단하다고.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필을 진하게 나오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게 자꾸 색이 뭉개져서 그래가지고 보통 뭐 6B나 8B도 써요. 근데 이제 잘하는 사람은 뭐 4B 하나 가지고도 뭐 6B, 8B 효과 다 내죠. 요런 거는 뭐 아주 정밀적인 거, 정밀 묘사나 뭐 하거나 할 때는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있으면 좋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미술을 할 때 너무 이렇게 틀에 박히지 마세요. 꼭 뭐 4B로 써야 돼, 꼭 2B로 그려야 돼. 뭐 그냥 융통성 있게 뭐 샤프 펜슬로도 그리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뭘 해서 하시든 잘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딴 사람한테 피해주지 않는 이상. 자, 그리고 이 연필 깎는 거 제가 봐드릴게요. 미국에서는 다 이렇게 연필 깎기로 깎아 놓는데, 연필은 자 길게 깎아주세요. 길게. 제가 여기 중간 손가락에 어릴 때부터 있는 흉터 비슷한 게 있는데, 혹시 또 여기 나와도 양해를 해주세요. 저는 별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데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자, 연필은 그냥 길게 깎아주세요. 길게. 칼이 좀 지저분해도 이해하시고, 이거 그냥 길게 쭉쭉 깎아주세요. 쭉쭉.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우리 미술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이나 또 이런 모르시고 또 취미로 또 코로나 때문에 요즘 집에 계셔가지고 뭔가를 해야겠다 싶으신 분들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상태에서 저희는 뭐 일반적으로 쓸 때는 또 깍지까지 끼워서 쓰긴 하는데, 지금은 뭐 굳이 이젤에 안 할 거니까 요거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는 조금 뭐 다듬으시면 좋겠죠. 조금 깎아서 살짝. 연필 이제 깎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손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미술이 어려운 게 이게 실기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내가 100% 다 알았다 해도 연습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연습을 해주셔야 이게 내 거 되고, 또 내가 하다 보면 그런 어떤 나만의 느낌이 있어요. 이 정도 했더니 여기서 이렇게 되네. 좀 그렇게 아무래도 많이 하신 거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시고, 그 연필 잡는 거 하나에 있어서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 많으세요. 이렇게 잡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잡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잡을까요? 연필 어떻게 잡죠? 자, 보통 이젤라 하면은 이 손에 가볍게 이렇게 얹어주시고, 뭐 엄지로 가볍게 이 상태로 해서 이젤라 하면 이렇게 쉬워요. 자, 여기 스케치북 끝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팔을 그대로 위에서부터 해주세요. 자, 그냥 일정 간격, 이거는 지우개로 지우실 생각하지 마시고 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끝까지 다 채우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쪽 사선으로 또 그대로 뭐 가로로도 이렇게 해보시고, 일정한 간격으로 그냥 선이 쭉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선 쓸 때 주의하셔야 할 거는 뭐냐면, 제가 갈 때 그대로 가라고 했죠. 그대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희가 나중에 이제 쓰다 보면은, 자, 보이시나요? 손목이 움직이면 선이 어떻게 되냐면, 선이 이렇게 곡선으로 휘어져요. 이렇게 선이 휘죠, 곡선으로. 이거는 손목이 움직여서 그래요. 손목이 움직이면 선이 휘는데, 자, 손목을 쓰지 마시고, 쉽게 말하면 팔을 그냥 안 움직이고 그대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손목을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선이 휘어서 나중에 소묘를 하거나 이럴 때 선이 휘면 안 좋거든요. 팔이 이 손목만 안 움직이시면 돼요. 좀 로봇 같긴 한데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이게 그냥 팔이 이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뭐 수채화를 하시든 뭘 하시든 기본적인 도형은 좀 연필로 하고 가요. 뭔가를 이렇게 내가 알고 하는 거랑 아닌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종이는 사실 종이도 이게 앞뒷면이 있어요. 이게 앞뒷면이 좀 달라요. 뒷면이 조금 거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냥 앞뒷면 헷갈리시면 종이 딱 샀을 때 그냥 표지 딱 넘겼을 때 뒤집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그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제일 편해요. 이게 앞뒷면이 연필선을 보면 뒷면이 살짝 조금 더 거친 느낌이 날 수 있고 앞면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종이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람수 많이 나가고 두꺼운 게 비싸고 좋은 거예요. 미국에서 스케치북 한 20-30불 하더라고요. 마이클스 가면. 한국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래서 비싸서, 예전에는 마이클스에서 쿠폰이 오면은 그 예를 들어 막
최소 40%짜리 쿠폰이 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했었는데 요즘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쿠폰을 20%밖에 안 주더라고요. 40%는 옛날이어가 됐어요. 스케치북도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스케치북을 돌려서 쓰니 큰일이 나는지 아시는 분이 있는데 상관없어요. 우선 단계 칸, 뭐 자꾸 특히 자 쓰면 안 돼요. 뭐 자로 대고 하면 안 될까요? 이러신 분인데 이게 아무래도 파인아트 순수는 자를 룰러를 사용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뭐 이것 좀 손 좀 트르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 이게 또 기본적으로 이게 되는 거거든요. 반을 나누세요. 그래서 한 10칸 정도 나눠서 단계를 갈 건데 형태할 때 반 가르시고 거기에서 또 반 가르시고 계속 반 찾아가시면 좋으세요. 자, 제가 이게 조금 보여드리려고 들었는데요. 자, 우선 적당히 그렸죠? 여기에서 이제 반을 가르세요. 자, 그러면 밑에 5칸, 위에 5칸, 그럼 10칸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자, 저는 이 연필 사각거리는 소리 너무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저 뭐 선생님이라면서 저 칸도 하나 제대로 못 가르나 뭐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쵸? 자, 우선 선을 쓰실 때 긴 선 쓰세요. 긴 선. 짧은 선 쓰지 마시고.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선 연습 한번 해봤잖아요. 왔다 갔다. 근데 자, 선을 길게, 자, 요 칸에서 이제 지금은 원래는 이게 선이 딱딱 경계가 생기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그라데이션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처음 하시니까 경계를 낸 거예요. 처음에 선을 쓰실 때는 연필을 최대한 눕힌다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연필이 이렇게 되면 연필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렇게 평면에 거의 가깝게 연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나? 왜냐면 처음에는 이게 선이 점점점 진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점점 진할수록 연필 각을 세워서 힘을 주셔야 선이 강하게 올라가요. 자, 연필을 각을 세우지 마시고 눕혀주신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빈틈 없이 촘촘히 채운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중요하신 거는 이제 이게 휘지 않게, 그쵸? 휘지 않게 옆에 나가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선은 약간 바이킹 타듯이 끝을 들어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끝이 뭉치지 않게, 그쵸?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야 이게 선이 겹쳐졌을 때 이게 경계가 안 생기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초보분들은 이런 거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단계 내는 거 여기 선 쓰실 때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에 이거 너무 이게 밖에 나가면 안 되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우선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서 점점 밝게 올라갈 거예요. 진한 데부터. 그런데 자, 보세요. 처음에 제가 선을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는 선은 어떻게 쓰시면 좋냐면 사선으로, 사선 아시죠? 이렇게만 하나 썼으면 약간 비스듬하게 겹쳐서 써주시면 좋아요. 계속 선을 같은 방향으로 쓰시면 연필이 잘 진하게 안 되거든요. 지금 옆에서 행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또 쓰실 때는 다시 사선으로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또 진한 데는 진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이쪽에도 또 진하게 이쪽으로 다 갔다 그럼 또 이쪽에서 사선으로 또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또 다시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점점 진하게 몇 번 했으면 여기를 완벽하게 하시고 다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됐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세요.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거를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자, 그리고 제가 이 지우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개봉해드릴게요. 오, 이게 딱 제가 한국에서 쓰던 그거예요. 이 말랑말랑한 거 진짜 딱이네요. 근데 사이즈가 너무 작다. 요거 한 2배는 돼야 되는데, 지우개는 지우기도 하지만 하나의 그런 도구로 쓰인다고 했죠. 자, 이거 이렇게 나갔으면 그냥 두세요. 굳이 막 이거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말고, 자, 요 라인에 맞추고 요 딱딱한 부분에 해가지고
그대로 내려오세요. 그대로. 이제 이거를 지워주시는 거예요. 지우개가 한번 간 부분은 연필이 다시 가주셔야 돼요. 지금 이거 단계도 올라가야 돼요. 지금 제가 왜 하냐면 지우개 쓰는 거랑 이런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자, 지우개가 한번 갔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연필로, 근데 원래는 45도로 겹쳐서 왔다 치고 연필로 한번 해서 가는데 어떻게 간다? 여기에서 조금 강하게 가되 앞으로 갈수록, 안으로 갈수록 연필을 손에 힘을 빼고, 예, 풀어주세요. 풀어줘요. 뭔 말씀인지 아시나? 손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섞이도록 이렇게 가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단계는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우선 요거 단계를 보여드리는 거야 돼서 지금 애들도 오고 했으니까 빨리 끝내야 돼서 급한 마음에 그냥 뭉치게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바람풍 해도 여러분들은 바람풍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했죠. 오늘은 한 8단계 정도로 하셔도 괜찮아요. 연필이 쓰는 감, 이렇게, 왜냐면 이 재료를 다뤄봐서 이 재료의 특성을 아셔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옆에 지금 베이블레이드 팽이 돌리는 소리인데, 재료는 많이 써보면 돼요. 뭐 사람은 진짜 많이 하면 늡니다. 제가 빠른 시간에 하려니까 마음이 급한데, 뭐 제가 유튜브 보면 정말 으아, 입이 막 벌어져요.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분들은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잘하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이 그 팁 포인트만 알고 가셨으면 해서. 자, 이게 아직 덜 됐는데, 예를 들어서 손도 뭉치고 막 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했듯이 이렇게 하면은 지우지 마시고 있다가 이거 모서리를 여기 부딪혀서 이렇게 한 번에 내려오세요. 한 번에. 자, 보이시나요? 여기도 한 번에 그냥 베이블레이드 떨어뜨리는 소리입니다. 팽이 양해해 주시고요. 자, 여기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옆에를 깔끔하게 해주시면 되죠. 지우개가 간 곳은 연필이 다시 한번 가줘야 됩니다. 자, 살짝. 근데 지금 이거 단계 더 내야 되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고, 미술은 하나 가지고 평생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그러니까 자기가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끝내는 건데, 학교에서도 전화가 와가지고 요새 막. Hello, Public School 165 family. Please remember that all students have summer homework on iReady. Through this summer assignment, students are required to complete their next 20 lessons in reading and their next 20 lessons in math, and log these on a log sheet, which they will return in September. The task sheet for this assignment, in addition to the log, can be found on our school's website at www.ps165q.net under the Summer 2020 tab. Please note that iReady closes for the summer on August 13th, 2020, so all iReady assignments should be completed before then. If you have questions about this assignment, you can contact Assistant Principal Worth at MWERTH, 2@school.nyc.gov. Again, that is MWERTH, 2@school. 아, 죄송합니다. 애들 학교에서 이게 자꾸 자동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뭐, 대충 그냥, 이제, 그 뭐, 애들 아이레디라고 공부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서 뭐, 레슨 투애니게 해가지고, 홈워크, 그거 아무튼 체크해서 내라고, 뭐, 교장 선생님, 하여튼 그런 내용이네요. 자, 이렇게 했죠. 자, 점점 그라데이션 해서 올라가 줍니다. 그죠? 항상 그림은 전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단계는 예를 들어서 혹시 뭐 사진이나 다른 그림을 카피하실 때도 그렇고, 그림은 항상 하시고 나서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제 전체를 보셔야 되는데, 저도 뭐 선이 뭉치고, 자, 요거는 또 뭐 풀어주면 돼요. 자, 저도 잘한 게 아닌데, 자, 지우개는 이게 단순히 지우는 용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무 잘하면 이게 또 하시는 초보분들 좌절해요. 예를 들어서 색 차이가 별로 안 난다. 그러면은 톤을 이렇게 덜어내는 거예요. 살짝 찍으면 얘가 색이 묻어나요. 느껴지시나? 근데 하나 주의하실 거는 지우개가 예를 들어서 얘가 이 면이 작다 이러면 그 경계 부분이 이게 탁탁 찍힐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유념하시고, 예를 들어서 위로 갈수록 점점 밝게 하고 싶다 이러면 절대 막 이렇게 지우시면 큰일 납니다. 톤을 낼 때는 예를 들어 얘가 너무 진해졌다, 팽이 돌리는 소리. 자, 얘가 너무 진해졌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어두운 부분을 더 진하게 하시던지, 아니면은 지우개로 이렇게 색을 덜어내듯이 하나를 선택하셔야지. 절대로 톤 쌓아놓은 거 막 이렇게 지우시면 큰일 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해서 본인이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살짝 해서 조금, 오늘 막 첫날이라 두서도 없고 애들 막 저거 지금 아마존에서 배달 왔다고 좋아가지고 지금 막 갑자기 느닷없이 집에 들이닥치는 바람에 저도 마음도 급하고 학교에서 또 막 전화까지 오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한 거 연필의 종류, 그쵸? 연필의 종류는 뭐가 있다? 사비랑 뭐 보통은 사비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6B, 뭐 8B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2B, B, HB, H로 가고. 무슨 차이? 자, B로 가고 숫자가 커질수록 그 블랙리스 더 진하게 나오는데 대신에 잘 풀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서 H로 갈수록 H 하드하다, 딱딱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드니스인데 어떻다? 하드한데 단단하긴 한데 얘는 연하게 나와. 연하게. 예?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고, 지우개도 하나의 툴로 쓰인다. 자, 그리고 단계는 자, 여기서 점점 연하게 올라가는데, 자, 선 쓰실 때 이렇게 끝이 뭉치게 막 이렇게 쓰지 마시고, 끝을 약간 바이킹 타듯이 조금 이렇게 들어서 끝이 뾰족하게 나타나서 옆에 선이 겹쳤을 때 자연스럽게 얘가 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선 쓰실 때 또 어떤 식으로 처음에 밑에 톤이 잘 깔려야 밑에 위에서 나중에 묘사할 때 이 그림이 단단해져요. 밑에 연필로 할 땐 특히 톤이 많이 안 깔리고 바로 묘사를 들어가면 이 묘사가 겉돌아요. 겉돌아. 건물도 기초가 충실해야죠. 그래서 선 쓰실 때는 연필을 최대한 눕힌 다음에, 자, 왔다 갔다 틈 없이 촘촘히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진하게 할 땐 좀 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엔 선은 어떻게 사선으로 겹쳐서 쓰고, 좀 진하게 하실수록 연필을 처음에는 눕히셨다가 점점 세우시라고. 그리고 이거 하다 보면 연필은 손에 되게 많이 묻습니다. 그리고 불빛에 따라서 이게 조명도 되게 어둡고 하는데 연필은 세우고,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렇게 이제라 하고 이럴 때는 약지로 이렇게 보통 이 지탱하고 많이 했죠. 그냥 이렇게 쓰다가 디테일한 묘사할 때는, 자, 그리고 사선으로 겹쳐서 쓴다. 연필에 대한 설명, 지우개 선 쓰는 연습 하셨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100% 다 아셔도 충분히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뭐 틈날 때 하세요. 저희는 옛날에 입시 때 뭐 난로 옆에서 서서도 계속 연필로 이렇게 했어요.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왜냐면 우리 몸은 기억하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다음에는 이제 제가 기초적인 도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이 많이 길고 뭐 정신이 없어요. 그쵸? 자, 아무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우리 예랑이도 안녕 한번 해줄래? 안녕. 우리 예랑이예요. 안녕.